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설계하는 목수에 문의사항 남겨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CUMCGMAN 님께서 다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타일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창문 재질이 변경이 안 된다고 해주셨고, 밑에도 문 배치 타일링 관련 부분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같이 주셔서 이 해당 첨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첨부 파일을 남겨주셨고요. 창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의 주신 내용의 첫 번째인 자, 방틀에 여기 타일링 요 부분, 문틀 여기 넘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는 타일링이 안 된다. 여기까지 이제 턱이 없으면은 보통 바닥 그 실내 마감재가 이어지죠. 이어지도록 이렇게 바닥 마루를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자, 5번도 비슷한 내용인데 요 바닥에 요 발코니 부분에 대한 타일링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일링 부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바닥 타일링이 처음에 시작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바닥 타일을 전체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석대로 바닥에 슬라브에 타일링이 됐다면은 이 타일을 지웠을 때 배경 영역이 남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타일링 삭제. 자, 바닥에 배경 영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석대로라면은 이제 슬라브 구조체 위에 배경 영역 위에 타일이 배치가 됩니다. 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일을 삭제했을 때 배경 영역으로 지정한 타일 재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어떤 이유에선지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영역을 편집할 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조각 따로따로 타일링이 된 거는 다시 이어주려면 이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음매 부분이 어색해집니다. 타일이 여기서 무조건 조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타일을 배치하는 곳은 동일한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마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는 타일이라면은 배경 영역도 동일한 배경 영역으로 이어서 처음부터 배치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타일을 삭제를 하고요. 자, 이 2D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슬라브죠. 하나의 슬라브 판 위에 타일링이 진행이 된 겁니다. 슬라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일링, 바닥 위 타일링. 그리고 같은 곳을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하시면 되지만 이게 이렇게 클릭해서 매번 이제 찍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우클릭해서 혹은 엔터 치시면 같은 위치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타일링 메뉴가 나타나죠. 배경 면적 편집해볼까요? 배경 면적이 이렇게 한꺼번에 걸리죠.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타일을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모두 삭제. 한꺼번에 다 삭제되죠. 이게 배경 영역이 분할이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삭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타일을 모두 삭제를 했고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타일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경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요. 재질을 바닥 그 타일 바탕면을 할 재질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보통은 색상, 텍스처가 없는 그냥 단순한 심플한 색상으로 많이 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라이트 그레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자, 그림으로 합니다. 그림으로 클릭.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자, 하얗게 요렇게 회색. 아까는 이제 그 라이트가 약간 표현이 되는 모드에서는 빛이 반사돼서 흰색으로 보이는데 요거를 일관된 색상 모드로 바꾸고요. 회색으로 영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바닥이랑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아이보리로 다시 바꿔볼까요? 그림으로. 자, 요 영역만 타일의 배경 영역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배경 영역을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배경 영역이 이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좋다 이거죠. 이쪽까지 방에 3개 모두 동일한 마루로 작성을 할 거니까요. 자, 요 배경 영역 그림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는 거는 타일링의 배경 영역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우클릭해서 자, 레이아웃 위 타일링 이걸 누르게 되면은 2D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배치 클릭하면 좋겠지만 그냥 바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슬라브의 이 배경 영역 위치를 그대로 정확한 위치로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배경 영역을 편집을 합니다. 편집. 거미줄처럼 요 영역만 걸리죠. 자, 그리고 요 배경 영역에 대해서 이제 작은 방도 추가를 해주는데요. 매듭 삽입해서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간격 띄우기. 여기도 간격 띄우기 매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매듭 삽입. 매듭 삽입.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가까이서 보면은 이 점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배경 영역이. 이런 경우에도 좀 줌인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듭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모든 위치. 실제로 타일링이 될 위치에 배경 영역이 하나로 통으로 설정이 되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 배경 영역 편집으로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기를, 혹은 한 번에 자 우클릭하면은 요만큼 지금 배경 영역이 들어갔죠. 3D에서 일단 우클릭해서 종료하고 보면은 요만큼이 배경 영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자, 배경 영역을 모두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이 중간에 끝났다면은 2D에서 우클릭해서 타일링 연속으로 해서 요 배경 영역에 대한 명령이고요. 여기 줄이 하나 가 있죠. 연하게. 그 뒤에는 타일링에 대한 명령입니다. 편집해서 요 영역을 매듭 추가, 간격 띄우기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끝까지 편집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모든 배경 영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3D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영역이 모두 하얗게 마루가 깔릴 배경 영역이 한 덩어리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도면상에서 이 부분이 좀 생략이 됐네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클릭해서 3D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면적 편집해서 여기서도 마커가 걸리죠. 클릭해서 간격 띄우기. 종료점 찍기가 애매하니까 2D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D에서 타일링 연속 편집, 간격 띄우기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턱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거 보니까 문선 같아요. 그죠? 문선에서 바닥 열기를 안 하셨네요. 바닥 열기. 그죠? 바닥에 턱이 없어야 되니까 내부 문은 바닥 열기가 돼야겠죠. 요 케이싱에 여기 바닥이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선택해서 문선 케이싱에서 바닥 열기. 네. 그리고 자, 됐네요. 그죠?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타일링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2D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타일링 연속, 타일 추가. 자, 이제 배경 영역이 한 덩어리로 걸리죠. 자, 여기에서 직사각형 나무 재질 하나 선택을 하고요. 타일의 한 장의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의 변화, 지금 보면은 900이니까 450. 자, 미리 보기 갱신되는 요 패턴을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줄눈 뭐 1mm만 줄게요. 자, 확인하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타일이 진행되는 방향, 마루 까는 방향으로 시작점, 자, 다음점, 자, 긴 방향으로 깔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타일링이 됐습니다. 이 턱 부분도 타일링 배경 영역이 서로 끊기면 이 마루 부분이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나중에 타일 수량도 이 쪽에 의해서 조각에 대한 수량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하나로 연결되는 동일한 타일링이라면 이렇게 배경 영역을 통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에서 타일을 삭제를 했다. 예를 들어서 타일링 삭제 하면 이렇게 배경 영역이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야지 추후에 다시 편집할 때 유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에서 되돌리기 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뭐 타일이 깔린다 그러면은 자, 레이아웃 편집에서 2D에서 하는 게 정확합니다. 보통은
같은 곳에 클릭하기 힘드니까요. 우클릭해서 바로 호출을 해주시고요. 배경 영역을 편집. 그래서 이 부분만 타일 깔 위치 요만큼이 이제 타일이 깔린다. 클릭해서 이 영역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경 영역이 줄어들면서 그 위에 있는 타일도 같이 이렇게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다시 배경 영역 지정하고 다시 타일 깔기가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일링은 좀 정석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타일의 레이아웃, 2D에 있는 레이아웃이 예를 들어서 딜리트해서 삭제가 됐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3D에서 다시 레이아웃 위 타일링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호출이 됩니다. 혹은 이 슬라브 위에 타일링이 작성이 됐으니까요. 슬라브에서 우클릭, 타일링, 바닥 위 타일링, 그리고 우클릭. 그래도 똑같은 위치에 다시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니까요. 이 레이아웃은 2D에서 작업이 끝나면은 삭제를 해버리셔도 3D에서 실제 타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경 영역 추가. 자, 네모난 공간이니까요. 사각형으로 코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경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흰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나무색으로 결정이 됐네. 어쨌거나 여기에다가 타일을 추가해 줍니다. 육각형으로 내장 패턴 하셨던데 똑같은 걸로 해볼까요? 자, 육각형 타일에서 350에 이거 똑같이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350, 350 동일하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게 좀 한쪽으로 늘어나 보여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가로, 세로가 동일한 수치로 보이지만은 이 높이를 한 300 정도? 이게 육각형처럼 보이죠. 사람 눈에 이제 착시 때문에 그런데 사이즈를 한쪽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재질은 색상으로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면상에 배치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배경 영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습까지. 그리고 배경 영역은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타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육각형 타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3D에서도 이런 식으로 타일이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베란다 부분 타일링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타일링 연속, 배경 영역 추가. 자, 일단 직사각형으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자, 이 부분은 빠져야 되죠. 이런 경우는 편집 한번 눌러서 매듭 삽입, 간격 띄우기 해서 배경 영역을 실제 타일링이 시공될 영역만큼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여기에 타일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냥 사각 패턴으로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타일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화장실의 벽면 부분의 타일링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첨부해 주신 파일을 보면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바닥에 대한 타일링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석적으로 타일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타일링을 삭제하면 배경 영역이 보여야 됩니다. 타일링 삭제. 자, 타일 삭제가 되지 않네요. 자, 다시 가까이 가서 해볼게요. 뷰포트가 좀 멀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배경 영역이 적당히 지정이 됐다면은 이런 부분이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배경 타일링 삭제. 삭제가 안 될까요? 배경 면적 삭제. 어떻게 작업이 된 거지? 자, 옆벽을 해볼까요? 타일링 삭제. 진행이 안 되네요. 자, 이럴 때는 2D로 한번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요 벽만 3D로 한번 남겨볼까요? 요 부분이죠. 자,
자, 레이아웃 타일링. 뭔가 개구부하고도 약간 맞지는 않네요. 자, 타일링 모두 삭제. 자, 여기 보시면은 배경 영역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석적으로 타일링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갱신해서 레이아웃이 타일링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두 삭제. 이렇게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면도 다 지워볼게요. 자, 이런 액세서리도 지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방해가 되니까. 자, 레이아웃이 타일링해서 모두 삭제. 레이아웃이 타일링. 자, 모두 삭제. 자, 이렇게 네 면에 화장실 네 벽에 대한 면에서 벽 타일을 모두 삭제를 했고요. 여기에서 자, 배경 영역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넓은 면에 배경 면적을 삽입을 해줄게요. 자, 물론 벽에서 우클릭해서 타일링, 레이아웃이 타일링 해서 요 벽 일부 레이아웃의 배경 영역 이렇게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재질 지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3D에서 아까 우리가 바닥에 배경 영역 지정한 것처럼 색상으로 아까 아이보리색 했었잖아요. 배경 아이보리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그림으로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문이 있네요. 자, 이 문은 이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 세 면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레이아웃 타일링. 자, 2D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영역 나오죠. 여기에서 타일 추가. 300, 300 패턴 직사각형을 하나 넣어볼게요. 줄눈도 넣고요. 확인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자, 타일이 들어갔고요. 자, 지난 답변 영상에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렸죠. 타 표면에 타일 복사 및 붙여넣기 이런 거 할 때 자, 이 상태에서 요 면에 클릭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요 영역 그 형태 그대로 타일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좁은 영역을 먼저 해놓고 넓은 부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요 개구부 형태 이런 형태가 그대로 타일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넓은 부분을 먼저 하고 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복사하는 게 순서로는 그게 더 이제 유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타일링에서 정석대로. 자, 요게 이쪽 옆에 붙어 있죠? 타일 추가 동일한 타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타일링 하실 때 옆에 이렇게 이웃하는 벽면은 이렇게 높이 맞춰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볼 때 요 매질의 높이를 이렇게 서로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이 타일링. 자, F5번 누르면 기준점 바꿀 수 있습니다. 이웃하게 배치해서요. 타일 추가. 아이고, 잘못 배치했어요. 이렇게 타일 줄눈이 어긋나면 예쁘게 되지 않죠. 이런 부분 이동해서 이럴 경우에 타일 선택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타일링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런 타일 부분은 처음에는 좀 정석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빠르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다고 타일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런 방법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있는 타일을 면을 다른 곳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는 넓은 면에 개구부가 특히 없는 넓은 면에 작성된 타일을 이렇게 좁은 면에 복사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배경 영역 항상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화장실 창문 색상 전체 변경이 일부만 됩니다. 이 프레임 부분도 백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화장실 부분 볼까요? 자, 이 부분의 색상 변경인데 이 창문의 속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문선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문선이 들어갔네요. 자, 문선을 일부러 넣으셨네. 뭐 그럴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자, 속성에서 창문의 재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레임이 지금 파우더 8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재질이 프레임인데요. 요거네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속성에서 뭐 재질이 안 바꿔지는 경우가 있죠. 컨트롤 Z 눌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재질이 들어가 있는 면에서 우클릭해서 재질 찾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이 개체 위 텍스처 변경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옵션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실 문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요 문을 여기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어진 장소에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문이 이쪽 보일러실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배치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유사 개체 생성 그리고 배치 잘 되네요. 이렇게 배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를 할 때 요 문이 배치되는 요 폭 있죠? 요 벽면보다 문의 기본 너비가 넓으면 배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요 중간에 다른 벽에 간섭하고 있는데 요 중간에 문을 기준점을 클릭했다면은 거기에는 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배치를 할 때 내 기준점이 어디인지 기준점을 잘 보세요. 지금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연필 모양 요 부분 보이세요? 자, 요게 문에 배치되는 기준점입니다. F5번 누르면 요거 중간으로 바뀌죠. 그리고 한 번 더 F5번 누르면 또 이쪽 반대편으로 바뀝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문의 기준점으로 지금 찍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요 내부에 문 전체 틀이 배치가 되도록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부분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잘 배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타일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좀 지켜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지금 당장은 이 배경 영역 편집하기 귀찮지만 나중에 이 타일을 편집을 해야 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